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장재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뇌경색의 조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 하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하는 증상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에 따라 평생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평소 걷던 길에서 발끝이 자꾸 걸려 휘청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했습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뇌경색의 첫 번째 신호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핵심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마치 좁아지는 도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조금 막히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길이 완전히 막혀 사고로 이어지죠.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달라붙으면서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게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고 그 결과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발병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분들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발병 직전 우리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혈류가 부족해져도 금세 이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리의 작은 변화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뇌경색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물이 안 나오는 곳은 꼭대기층이죠.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가 다리이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뇌와 다리의 관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해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팔과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고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왼쪽 팔과 다리에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때문에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다리는 걷기, 균형 잡기, 체중 지탱하기 같은 복잡한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작은 이상이 생겨도 티가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리는 뇌 건강의 조기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걸음이 달라지거나 힘이 쉽게 빠지는 작은 변화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뇌가 보내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구체적인 전조 신호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나 근육 약화가 아니라 뇌혈관 이상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순간적으로 꺾이듯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한쪽 다리에만 버티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운동 부족이라면 보통 양쪽 다리가 함께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힘이 떨어지는데 뇌혈관 문제는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쉬어도 금세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와 다리 근육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걷다가 다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미끄러지거나 물건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버티지 못해 주저앉는 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을 검사해 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작은 뇌경색이 발견됩니다. 즉, 이 첫 번째 신호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의학적 의미가 있는 징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의 저림과 감각 둔화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져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촉감이 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나 말초 신경 압박으로도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고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즉 감각 피질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가 감각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도 덜 뜨겁게 느껴지고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어도 마치 평평한 바닥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피로나 허리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감각 이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을 질질 끄는 걸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족하수라고 부르는데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때 걷는 소리가 달라지고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걸을 때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신발 앞창이 한쪽만 이상하게 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배우자가 신발 마모 상태를 보고 이상하다며 모시고 오셨다가 검사에서 작은 뇌경색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걸음걸이의 작은 변화, 발소리, 신발에 닿는 양상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가족끼리 서로 관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을 끄는 걸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다니던 길인데 요즘 들어 문턱이나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는 경험이 잦아졌다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고유 감각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 감각은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각도로 서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일일이 발끝을 내려다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도
계단을 오를 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유 감각 덕분입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이 기능이 떨어지면 발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넘어짐은 단순한 낙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발이 걸릴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면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이 움찔거리며 움직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누구나 잠깐 다리가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금방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죠. 반면 뇌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내가 멈추려고 해도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는 뇌에서 내려보내는 움직여라, 멈춰라 하는 신호가 혈류 장애로 인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듯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면서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수의적 떨림과 움직임은 단순히 나이나 관절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뇌혈관 질환의 조기 징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찍 발견할수록 후유증을 줄이고 정상 생활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중심을 잡기 힘든 경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어지럼증과는 다릅니다. 뇌 뒤쪽에 위치한 손해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데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듯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다, 바닥이 출렁거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면 좋아지기도 하죠. 반대로 뇌혈류 장애로 인한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걸을 때마다 몸이 기웃거리거나 균형을 못 잡는다면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세 회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아졌구나 하고 안심하시지만 사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75%가 3개월 이내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지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괜찮아졌다는 것이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다가온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만난 환자 중에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2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후 그냥 귀가했다가 며칠 뒤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리 힘이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 즉 병원에 가장 빨리 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뇌혈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상황이니까요.
TIA는 내가 주는 마지막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명수 어르신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지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가족들이 걱정돼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신호를 초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68세 박정순 어르신은 며칠 동안 왼쪽 다리가 저리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으셨지만 가족들도 단순히 운동 부족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침에 부엌에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의 오른쪽 혈관이 막혀 큰 뇌경색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평생의 후회로 남지만 조기에 대응하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닙니다. 사실 환자의 70에서 80%는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도 생활을 조금만 바꾸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방의 핵심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혈압은 가능하면 120에 80 정도가 이상적이고 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 지난 뒤 측정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0 미만, 식후 2시간은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미 당뇨가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목표치를 맞추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뇌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를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까지 더하면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다리와 뇌혈관의 이상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한쪽이 약해 휘청거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십시오.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이 둔하거나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 뇌혈류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바닥에 일직선을 긋고 10걸음 정도 걸어 보십시오. 발이 꼬이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린다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해 두신 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내일부터 가족과 함께 이 체크법을 시도해 보시고 결과를 기록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리의 작은 변화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르신 본인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삶까지 지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이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이나 가족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수지혜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